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인구 절벽인데 누가 집을 사? 특히 지방에 집 사면 완전 망하는 거야. 부동산이 이제 붕괴하고 떨어질 거야 매일 말하던 사람이 집을 한 채 사고 나서는 갑자기 부동산은 우상향이야. 우리나라 자본의 80%는 부동산에 들어있어서 부동산이 떨어지면 국부가 흔들리고 다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집이 없으면 집값은 거품이고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맞고요. 내가 집이 있으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의 마인드가 180도 바뀌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영상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죠. 네, 제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인데요, 7년 동안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미친 집값 언제 떨어지나, 이렇게 비싸면 언제 내가 집을 사지? 2022년에 드디어 대출받아서 하남에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눈빛부터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무주택자였을 때는 정부가 집값 잡아야 해, 부동산 투기꾼들 때문에 서민이 고생한다, 집값 거품 언제 꺼지나, 이런 말들을 계속했어요. 네. 폭락론자였죠. 네, 그런데 유주택자가 된 이후에 우리 아파트 주변에 9호선이 들어오는데 학군이 좋아져서 집값 오를 것 같아, 부동산처럼 안전한 투자는 없어,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죠. 제 영상의 댓글을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요, 무주택자들은 집값은 터질 거예요, 분위기 조장하지 말아라, 관상 과학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하는데 집값이 왜 올라요? 지방 도시는 소멸하는데 지방 아파트를 사라고요? 병신 아니야?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반면 유주택자들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경험상 맞는 말씀이세요, 좋은 인사이트 얻고 갑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상반되는 반응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 10년 뒤, 30년 뒤도 똑같을 거예요. 무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져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주택자는 내 자산 가치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는 정보 습득 패턴입니다. 무주택자는 집값 하락 뉴스에 관심을 갖지만 유주택자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나 개발 호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정당화예요. 무주택자는 집값은 거품이라고 말하면서 구매 불가능한 상황을 합리화하고, 유주택자는 부동산은 완전한 투자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구매 결정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0년대 짜장면이 1,000원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8,000원입니다. 30년 만에 6배에서 7배 오른 거죠. 네. 갑자기 방이동 현차이나 잡채밥이 생각나네요. 네. 근처에 계신 분들은 방이동 현차이나 잡채밥 한번 드셔보세요. 양도 푸짐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튼 2035년에는 짜장면 가격은 10,000원이 넘을 거예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큰 변수 없으면 10년 뒤엔 10,000원에서 13,000원대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1990년 지하철 요금은 150원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1,550원이에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왜 유독 부동산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1994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84제곱미터가 당시에 2억이었습니다. 당시 대졸 초봉이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그럼 소득 대비 208배였습니다. 근데 2024년 아파트는 20억이고요. 현재 대졸 초봉이 월 350만 원입니다. 소득 대비 476배예요. 네. 30년 만에 집값은 10배, 소득은 4.3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994년에도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내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동산 거품이 완전히 꺼져서 앞으로 집값 하락 지속이라고 했고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 정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잡는다고 했었죠. 결과는 어땠나요? 모든 정책이 실패했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랐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데요, 망가지는 지역들은 정말 참혹합니다. 아키타현 어느 마을은 집값이 100만 원이고요. 가장 북단에 있는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인구가 95% 이상 감소했어요. 시곡구 지역은 빈집이 40% 이상입니다. 하지만 더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어요. 도쿄 시부야는 30년 만에 5배 상승했고, 오사카 중심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토 관광 지역은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강원도 산간 지역, 경북 내륙 지역, 수도권에서 2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들은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서울 핵심지인 강남 서초 송파, 판교, 분당 같은 신도시, GTX 역세권, 주요 대학가 주변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구체적 사례로 의정부와 분당을 비교해보면 아는데요, 의정부 A아파트는 2010년에 2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4억이 됐습니다.
14년간 1.6배 상승했죠. 분당 B아파트는 2010년에 5억이었는데요. 2024년 12억이 됐습니다. 14년간 2.4배 상승했어요. 같은 수도권이어도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20년 전부터 계속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때 강남 아파트가 3억이었는데 지금 15억이에요. 제 월급으로는 영원히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들은 다 집이 있는데 저만 전세 살아요. 아이들도 부끄러워합니다. 전세금도 계속 올라서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정말 후회됩니다. 나이별로 부동산 전략을 세워보면 20대에서 30대 초반은 소액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1억에서 2억대 소형 아파트나 빌라를 목표로 하고요. 수도권 어디든 상관없어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완벽한 집보다는 첫 집이 중요합니다. 30대 중후반은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서 3억에서 5억대 중형 아파트를 목표로 하세요. 개발 호재가 있는 신도시를 노리고 생활 편의성과 투자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40대 이후는 안정성을 우선하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하시고 기존에 개발된 안정된 지역을 선택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역대 정부별 부동산 정책을 보면 모두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 신설하고 양도세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남 아파트가 2배 상승했어요.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로 일시 하락했지만 공급 부족으로 다시 상승 기반을 마련했죠.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는 안정적이었지만 후반에 상승이 시작됐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폭등의 발판이 되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5년간 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2024년 6.27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 상황을 보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위축됐지만 가격은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30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강남 3구에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전세난으로 인해 매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경매 시장도 기회입니다. 참여자 수가 감소해서 경쟁률이 떨어졌고요. 그만큼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기회가 생긴 거죠. 마인드셋을 전환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마인드에서 언제 집값이 떨어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완벽한 조건을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러면 예비 유주택자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지금이 최선의 타이밍이야. 일단 시작하고 보자.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구체적 실행 단계는 이렇습니다. 1단계로 마인드를 체인지하세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적극 수집하시고 성공 사례를 스터디하고 무주택자 마인드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2단계는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세요. 내 소득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를 계산하고 지역별 시세를 조사하고 금융상품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3단계는 실행입니다. 소액이라도 시작하고 경매 등 대안적 방법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40대에서 50대가 되어서 그때 살 거리라고 말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무서운 게 한번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1억이라도 적을 때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큰 규모로 투자할 때 실수하지 않아요. 미국 주식 좋습니다. 테슬라 좋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디폴트 값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 같은 싸게 살 수 있는 툴을 잘 활용하셔야 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와요. 저한테 처음에 집 산 게 언제냐고 물어봐서 2013년 미사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때가 제 인생 중에 가장 전성기였고 그때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한 2천만 원도 벌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네 인생 투자 수익률은 아직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전성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사람 마음이 닫혀버리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전성기는 3년 뒤 혹은 5년 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 그릇이 커져서 더 큰 돈을 담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별님이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김수로 영상이 딱 떴는데 거기서 이런 거야. 바람을 부는 건 못 막는다. 근데 내가 돛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진짜 좋지. 부동산 정책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그 바람에 맞춰서 돛은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냥 그 바람에 순응하면서 찰싹 붙어서 사는 걸 결정하는 거지.